어머님, 요즘 뉴스에서 에코프로 주가가 한 달 만에 80% 올랐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주변에서 다들 샀다고 난리인데 정말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어머님들께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주가가 급등했는지, 그리고 정말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를 동네 슈퍼마켓 장사하듯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에코프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에코프로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에코프로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떡을 사 먹을 때 떡집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쌀을 파는 도매상, 쌀을 도정하는 공장, 쌀을 재배하는 농부가 다 있잖아요. 에코프로는 전기차라는 떡을 만들기 위한 쌀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에요. 에코프로는 사실 지주회사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주회사가 뭐냐고요? 동네에 큰 식당 체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본사가 있고 그 밑에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을 각각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본사 밑에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만드는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양극재 원료를 만드는 자회사, 에코프로 HN이라는 환경설비 만드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거나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에코프로는 2022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매출이 5조 6천억 원이나 됐고 영업이익도 6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매출은 7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쪼그라들더니 2024년에는 매출이 3조 1천억 원으로 뚝 떨어지고 영업손실이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적자까지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까지는 전 세계가 앞으로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야 라며 난리였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공장을 마구 지었습니다. 한국 포항에도 짓고 헝가리에도 짓고 인도네시아에도 지었어요. 마치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해서 동네마다 매장을 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막상 2023년, 2024년이 되니까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전기차 가격이 비싸고 충전소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아직은 휘발유차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중국 회사들이 훨씬 싼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동네 시장에 중국산 의류가 들어와서 우리 가게 옷이 안 팔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는 공장은 잔뜩 지어놨는데 주문은 줄어들고 가격은 깎아줘야 하고 결국 큰 손실을 본 겁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 빚도 무려 2조 7천억 원이 넘어요. 공장 짓느라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회사인데 왜 2025년 하반기에 주가가 갑자기 80%나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미국, 유럽,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있고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더 싼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하니까요. 둘째,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해요. 에코프로가 만드는 양극재가 여기에도 쓰이거든요. 셋째, 에코프로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배터리 성능을 높이려면 니켈을 90% 이상 넣어야 했어요. 그런데 니켈이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죠. 에코프로는 니켈을 60부터 70% 정도만 넣고도 성능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마치 고급쌀 대신 중간쌀로 맛있는 밥을 짓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이걸 2027년부터 대량 생산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 에코프로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네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어머님,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는 2024년에 큰 적자를 냈고 2025년 상반기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는데 영업이익이 고작 176억 원이에요. 매출 1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세 발이 피죠. 영업이익률이 겨우 1부터 2%밖에 안 된다는 건 장사는 많이 하는데 남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동네 슈퍼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쥐는 돈은 1부터 2만 원밖에 안 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에코프로는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90% 이상 니켈을 넣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게다가 양극재를 만들려면 원료인, 전구체도 필요한데 에코프로는 이것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고요. 마치 떡집이 쌀 도정부터 떡 만들기, 남은 쌀 재활용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밸류체인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의 강점입니다. 특히 단결정 기술을 적용한 HVM 양극재는 주목할 만해요. 기존 배터리는 고전압으로 빨리 충전하면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수명이 짧아지고 안전성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결정 구조를 쓰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성능이 덜 떨어지고요. 전기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낮추고 성능도 유지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국 회사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점은 걱정입니다. 중국은 정부 지원도 엄청나고 규모의 경제로 가격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에코프로가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동네 빵집이 맛있기는 한데 옆 동네에도 비슷하게 맛있는 빵집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에코프로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한 수준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가진 자산은 8조 1천억 원인데 빚이 4조 3천억 원이에요. 순자산은 3조 8천억 원 정도고요. 빚이 자산의 절반이 넘는다는 건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게다가 2024년에 영업현금 흐름은 4,800억 원 흑자였지만 공장 짓느라 투자에 쓴 돈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에요. 결국 그 차액을 메우려고 또 돈을 빌린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을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에코프로 샀더니 대박났어 라고 하면 나도 사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 가격과 지금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면 앞으로 오를 여력보다 떨어질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에코프로처럼 실적 변동성이 큰 회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에코프로를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볼까요?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도 꾸준히 줍니다. 마치 오래된 식당이 단골 손님이 많아서 매달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2024년에 큰 적자를 냈고 2025년에 겨우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런 회사를 평가할 때 쓰는 퍼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면 퍼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평가할 때 지금 얼마나 버느냐 보다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봅니다. 자회사들이 가진 기술력, 공장 규모, 미래시장 성장 가능성 등을 다 합쳐서 가치를 매기는 거죠. 이런 방식을 SOTP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누구는 에코프로가 앞으로 10배 성장할 거야 라고 보고 누구는 중국 회사들한테 밀려서 힘들 거야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실 어머님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에코프로 같은 회사는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큰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성장주는 기대가 무너지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2024년에 전기차 시장이 기대만큼 안 커지니까 에코프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요. 반대로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왜 2025년 하반기에 갑자기 주가가 80%나 올랐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겹쳤어요. 첫째, 전기차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중국도 전기차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둘째,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셋째,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의 공장을 지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였습니다. 연기금이나 증권사 같은 큰손들이 에코프로를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그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도 뒤늦게 따라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올랐어요. 여기에 PRS라는 파생상품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한 금융상품이라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건 대부분 기대감에 의한 거예요. 실제로 에코프로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시작해서 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로 오른 거죠. 실제 실적은 아직 회복 초기 단계예요. 2025년 상반기에 겨우 흑자로 돌아섰고 영업이익률도 1부터 2%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전기차 시장이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거나 중국 회사들이 더 싸게 공급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에코프로의 미래 성장성을 보려면 몇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봐야 해요. 2024년에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안 늘어나서 에코프로가 고생했잖아요. 2025년과 2026년에 전기차가 다시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에코프로도 주문이 늘어날 거예요. 둘째, HVM 양극재가 2027년에 예정대로 양산되는지 그리고 고객사들이 실제로 많이 주문하는지를 봐야 해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이 사줘야 돈이 드는 거죠. 셋째, 중국 회사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국 회사들은 규모가 훨씬 크고 가격도 싸거든요. 에코프로가 기술력이나 품질로 차별화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넷째, 회사의 빚 문제도 지켜봐야 해요. 지금 2조 7천억 원 넘는 빚이 있는데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적이 좋아져서 빚을
줄여나가면 좋은데 실적이 안 좋으면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을 잃습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인지, 뭐로 돈을 버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샀다고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사면 안 돼요. 특히 에코프로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은 더더욱요. 그럼 에코프로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기본은 하신 거예요. 다음으로는 분기별 실적 발표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매출이 늘어나는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흑자로 돌아섰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회사 홈페이지나 증권정보 사이트에 가면 분기별 실적 자료가 공개되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또 전기차 시장 뉴스도 계속 봐야 해요. 테슬라 판매량, 중국 전기차 수출, 미국 유럽 보조금 정책 같은 게 다 에코프로 실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경쟁사들 소식도 봐야 해요. 중국 CATL이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업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투자 금액도 중요해요. 에코프로 같은 고위험 성장주는 내 전체 투자금의 일부만 넣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투자할 돈이 1천만 원 있다면 에코프로에는 200부터 300만 원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하는 거죠. 그래야 에코프로 주가가 떨어져도 전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또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50만 원씩 4번에 걸쳐 사는 거죠. 그러면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어요. 에코프로의 강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둘째, 양극재부터 전구체, 리사이클까지 밸류체인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어요. 셋째, 한국뿐만 아니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고객에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넷째, HVM 같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강점들이 앞으로 시장이 회복되면 에코프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반면 약점도 있어요. 첫째, 2024년에 큰 적자를 냈고 아직 수익성 회복이 약해요. 둘째, 빚이 많아서 이자 부담이 크고 재무 안정성이 떨어져요. 셋째, 중국 경쟁사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넷째, 전기차 시장 변동에 너무 민감해요. 시장이 좋으면 급등하지만 나쁘면 급락하거든요. 다섯째, 지주회사 구조라서 자회사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에코프로는 성장 옵션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커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실망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분들만 투자하셔야 해요. 그럼 코스피나 나스닥 상장 회사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많아요. 이 회사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배당도 주고 실적이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퍼로 비교하면 보통 10부터 15배 정도예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2024년에 적자를 냈기 때문에 퍼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2025년 상반기에 조금 이익이 났지만 그걸 기준으로 하면 퍼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2차전지나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퍼가 높지만 그래도 매년 흑자를 내고 있고 퀀텀스케이프 같은 배터리 스타트업들은 아직 이익을 못 내는 곳도 많지만 기술력으로 투자를 받아요. 에코프로를 이런 회사들과 비교하면 기술력은 있지만 수익성이 불안정하고 빚이 많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따로 보면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지주회사 구조 때문에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큰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데 개별 매장들은 다 잘 되는데 본사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지주회사보다 차라리 자회사 주식을 사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해요. 에코프로에 투자할 때 체크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분기별 실적을 꼭 확인하세요. 매출이 늘어나는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해요. 둘째, 빚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봐야 해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면 좋은 신호고 빚이 더 늘어나면 위험 신호예요. 셋째, 신규 수주나 고객사 발표를 주목하세요. 에코프로가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대형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이에요. 넷째, 경쟁사들 동향을 봐야 해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업체들, 중국 CATL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업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다섯째, 전기차 시장 뉴스를 계속 봐야 해요. 미국, 유럽, 중국의 전기차 판매 통계,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확대 소식 같은 게 다 에코프로 실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주식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주가가 급등한 후에 뒤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사게 될 위험이 커요. 2025년 하반기에 이미 80% 올랐다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조금씩 모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부터 20% 빠지면 조금 사고 또 빠지면 조금 더 사는 식으로요. 또 손절매 기준도 미리 정해두세요. 내가 산 가격에서 20%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목표가도 정해두세요. 50% 올랐으니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더 기다려본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두려움 때문에 사야 할 때 못 사게 돼요. 에코프로의 미래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기차와 ESS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고 에코프로는 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HVM 양극재가 성공하고 인도네시아 헝가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거나 중국 회사들이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에코프로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전체 투자금의 일부만 넣으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세요. 그리고 분기별 실적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도 진짜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앞으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에코프로는 분명히 흥미로운 회사예요. 전기차 시대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회사이기도 해요. 빚이 많고 실적 변동이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해요. 성장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면 손실 볼 수 있고 위험만 보고 피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존경하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한 번에 대박 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나가세요. 에코프로 같은 고위험 주식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세요. 그래야 잠도 편히 주무시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투자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투자는 결국 어머님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제 글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어머님께서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세요.